이번 시간에는 용접부 결함 확인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용접 결함부 보수 용접 작업의 3페이지부터 51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의 NCS 정보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용접부 결함 확인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용접부의 치수상 결함, 구조상 결함, 성질상 결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용접부의 용접 형상, 오버랩, 언더컷, 용접 균열 등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학습 내용도 함께 확인해 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용접부 결함 확인하기를 학습합니다.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용접부 결함 및 방지 대책에 관한 지식, 보수 용접의 기준 및 수행 여부에 관한 지식, 용접부 비파괴 및 파괴 검사에 관한 지식과 각 금속의 특징과 물성에 관한 지식도 함께 살펴보세요. 그리고 핵심 용어인 치수상 결함, 구조상 결함, 성질상 결함과 기계적 성질을 잘 기억하시고 학습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CO2 용접에 대해 궁금한 모든 것 속 시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할 아나운서 강주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용접부 결함 확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제 곁에는 용접 마스터 임병철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병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배울까요? 짧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시간에는 용접 결함 확인을 주제로 이야기할 텐데요. 네. 구체적으로 용접이 완료된 용접부를 검사를 통하여 결함을 확인하고 용접부의 물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렇군요. 용접 결함 확인을 위해서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자, 오늘의 학습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출발! 네, 지금부터 용접부 결함 확인하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용접부 결함이 어떻게 생기게 되는 거죠? 네, 용접부는 열에 의해 모재와 용접붕이 녹아서 형성되는 과정이지만 그렇죠. 짧은 시간에 가열 및 냉각을 하게 되므로 용접부가 야금학적인 화학 반응과 팽창, 수축 등의 물리적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용접부의 변형, 응력, 집중, 열영양부의 경화, 인성의 저하 등으로 구조물이 파손이나 파괴가 생기는 것이죠. 네. 이러한 용접 결함의 원인은 용접 재료 및 시공법의 부적당 또는 용접사의 기량 부족 등의 복합적인 영향에 의해 발생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결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이러한 용접 결함의 방지를 위해서는요. 네. 그 원인을 분석하여 사전에 예방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용접부 결함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 용접부 결함을 확인하려면 먼저 불연속 지시와 용접 결함에 대해 개념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불연속 지시는 균일한 형상에서 균일한 형상이 생성된 특성인 반면 용접 결함은 이 설계된 용접 구조물에 대하여 용접 구조물의 안정성 및 사용 목적을 손상시킬 수 있는 특정한 형태의 불연속 지시를 지칭합니다. 즉 용접 결함은 특정한 형상의 이 불연속 지시 또는 관련 기술 기준에 규정된 판정 기준에 의거 해당 부품 또는 용접 구조물이 설계된 현장 사용 목적에 부합할 정도로 판정 기준을 초과하는 불연속 지시를 용접 결함이라고 합니다. 불연속 지시들의 형상은 일반적으로 선형과 비선형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선형, 불연속 지시는
폭에 비해 길이가 3배 이상인 훨씬 큰 것을 말하며 비선형 불연속 지시는 폭과 길이가 3배 미만으로 대체로 비슷하게 구분됩니다. 가해지는 응력의 수직대에 위치하는 선형 불연속 지시는 비선형 불연속 지시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선형 지시들은 비선형 지시보다 가해진 응력에 의거 매우 쉽게 파손되며 일단 파손되기 시작하면 계속하여 성장하여 구조물의 파괴로 연결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용접 결함은 크게 3가지로 치수상 결함, 구조상 결함, 성질상 결함으로 분류됩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표는 용접 결함의 분류를 나타낸 것입니다. 다음 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용접 결함의 분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에 의한 팽창과 수축은 장소와 시간에 따라 큰 차이에 의해 발생하며 용접부를 중심으로 큰 온도 차이를 가지게 됩니다. 즉, 이 변형과 잔류 응력의 양은 용접부에 주어진 열량에 비례를 하는 것이죠. 치수상의 결함의 발생 원인으로는 변형, 용접 금속 크기의 부적당, 비드 폭이나 덧붙인 몰두께 등의 과부족이 있습니다. 용접부의 변형은 근본적으로 용접 과정에서 발생하는 용융 금속의 수축에 의한 인장 응력에 기인합니다. 용접 금속이 응고되는 동안 획 및 종방향으로 수축되며 용접부의 휨이나 변형이 발생됩니다. 이 인장 응력은 용착량, 용접 방법, 용접 속도 등의 용접 조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화면을 통해 용접부의 변형의 종류별 형상과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횡수축은 용접선의 직각 방향으로, 수축으로 용접선 주변의 수축에 의해 발생합니다. 종수축은 용접 진행 방향으로 용접선 가열 부위가 수축하는 현상입니다. 각 변형은 두꺼운 부재의 깊이에 따라 수축량이 달라 발생합니다. 종부핌은 주로 이 용접 길이가 길고 부재의 중립축과 용접부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합니다. 회전 변형은 용접되지 않은 맞대기 부분의 홈이 용접이 진행에 따라 닫히거나 열리는 현상으로 용접 속도에 의한 영향을 크게 받아 방향이 결정됩니다. 자골 변형은 얇은 판을 용접할 때 내부에 생기는 잔류 응력으로 판이 좌굴되어 발생합니다. 치수와 이 형상의 불량도는 이 용접사 도면 이해 부족으로 인하여 용접 금속부 형상 부적당이 발생합니다. 특히 이 코너부에 용접에서 필릿의 각장 불균이라거나 덮살 부치의 과다 또는 부족, 두께의 치수 불량 등이 생겨 이 결함이 형성되는 일이 많습니다. 이럴 때는 이 게이지를 사용하던가 외관을 검사하여 치수 불량을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구조상 결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구조상 결함은 용접 결함 중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결함 부분으로 크게 역학적 원인과 금속학적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조상의 결함의 종류로는 기공, 비금속 또는 슬래그 섞임, 융합 불량, 용입 불량, 언더컷, 오버랩, 균열, 표면 결함 등 정도가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그림은 구조적 결함의 여러 가지 형태를 나타낸 것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표는 구조적 결함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앞서서 용접 결함의 치수상 결함과 구조상 결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성질상 결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질상 결함의 종류로는 인장 강도의 부족, 항복 강도의 부족, 연성의 부족, 경도의 부적당, 피로 강도의 부족, 충격에 의한 파괴 등 기적 성질의 불량함과 화학 성분의 부적당, 내식성 등의 불량 등의 화학적 성질의 불량함 정도입니다. 결함이 발생되는 원인은 크게 다음에 5가지인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재의 영향입니다.
모재의 열 팽창 개수가 크고 열 전달이 잘 되는 재료일수록 용접부 변형이 발생하기 쉬운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카본 스틸과 스테인리스 스틸의 용접부에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현상으로 열 팽창이 큰 스테인리스 스틸의 용접부는 카본 스틸에 비해 더 큰 용접부 변형이 나타납니다. 이 두 번째로는 용접 형상에 의한 영향입니다. V형 이음에서는 각 변화가 한 방향에서만 일어나지만 X형 이음부에서는 뒷면 용접 시 발생하는 각 변화가 반대 방향이므로 앞면 용접의 각 변화와 상쇄되어 전체적인 각 변형이 작게 됩니다. V형 이음의 경우 대구경 용접 와이어를 쓰는 것이 각 변형이 오히려 적으며 X형의 경우에는 양면의 상하 개선 비율을 적절하게 조절하며 각 변형을 거의 없게 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림은 용접부 형상에 따른 변형 차이점을 나타낸 것으로 가장 일반적인 상하 개선 비율은 6대4 혹은 7대3 정도입니다. 세 번째로 용접 속도의 영향입니다. 용접 아크가 이음선을 따라 진행하면 그 용접 지점으로부터 열이 사방으로 확산하게 되고 용접 지점보다 앞서 진행하게 되면 열은 아직 용접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변형을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용접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이 각변형 방지에 유효합니다. 용접 진행 속도가 느릴수록 앞서 전파되는 용접 이별이 많아지고 속도가 빠를수록 적어지니까 진행이 빠를수록 변형이 적어집니다. 또한 용접 횟수가 적을수록 각변형 및 세로 방향 뒤틀림이 적어집니다. 네 번째로는 용접 방법의 영향입니다. 곤육률이 대이별 용접일수록 많은 용융 금속이 발생하게 되면서 응급수축에 의한 응력이 크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용접부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능한 저이별의 용접 방법으로 용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용접사의 기량 수준 미달입니다. 용접사의 경우 이 용접사의 높은 기량 수준이 요구되기 때문에 용접사의 기량 수준 미달로 인해 결함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결함은 불량 생산으로 인한 생산 원가의 상승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용접사는 용접부 결함을 방지하기 위해 스스로 용접 전반적에 대한 이론 지식을 숙지하고 정기적인 관계, 용접성의 특징, 가스의 특성, 재질의 성질, 각종 용접 용어 등 지식을 습득하여 활용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네, 지금부터 용접부 물성 확인하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물성이 기계적 성질을 이야기하는 거 맞죠? 네, 그쵸. 그 기계적 성질이 무슨 뜻인지 제가 궁금한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요. 기계적 성질, 즉 물성은 재료에 힘이 가해졌을 경우에 외력에 대응해서 나타나게 되는 그 재료의 고유 역학적 성질입니다. 인장, 압축, 전단, 굽힘, 비틀림 등의 힘을 가한 경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성질로 예를 들면 인장 강도, 네. 항복 응력, 연신율, 드로잉, 피로 파괴, 충격치, 경도, 탄성률 등을 말합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응력과 변형의 관계로 표시를 되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표는 여러 가지 이 기계적 성질을 나타내는 것이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표는 여러 가지 기계적 성질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기계적 성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기계적 시험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선생님의 강의를 통해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계적 시험 방법은 용접 제품의 하중 또는 수압을 작용시켜 그 강도를 시험하든가 용접한 것을 재료 시험기를 사용하여 인장 강도, 압축 강도, 연신율, 경도, 충격, 피로, 굽힘 시험 등의 시험을 함으로써 기계적 성질 및 결함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기계적 시험 방법은 일부 특수한 것을 제외하면
일반 금속재료 시험법과 같은 방법이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편 제조 방법 및 용접부 시험 위치 등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는 규격으로 해야 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표는 KSD 0801의 규격화된 기계적 성질 평가 방법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럼 이 기계적 시험 방법을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인장시험 방법은 금속재료 전반에 걸쳐 공통된 것이 쓰입니다. 용접부에 대해서는 특히 용착 금속의 인장 강도 시험 및 용접 이음의 인장 강도 시험 등이 있습니다. 용착 금속 인장 시험은 용착 금속의 각종 성질을 조사하여 용접 와이어의 선택 결정에 시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장 강도와 연신율을 알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입니다. 용접 이음의 인장 강도 시험은 실제 재료를 용접하였을 경우에 모재를 포함한 용접부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알기 위한 시험법으로 시험편에 인장 하중을 가하여 하중과 변형과의 관계를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그래프는 영광의 인장 시험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용접 재료의 인장 시험의 한국산업표준 KSB 0802, 용착 금속의 인장 시험은 KSB 0821, 맞대기 이음의 인장 시험은 KSB 0833, 필린 용접 이음의 인장 시험은 KSB 0841, 전단 시험은 KSB 0842입니다. 이 인장 시험에는 맞대기 용접 시험과 필린 용접 시험이 있습니다. 또한 재료의 시험에는 표점 거리를 길게 한 것이 쓰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용접 이음의 효율은 다음 식을 이용하여 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필린 용접 이음의 시험은 인장 강도 시험 및 전단 강도 시험이 있습니다. 인장 강도와 전단 강도 계산은 다음 식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S는 이 전면 필린 용접 이음의 인장 강도이며 타우는 측면 필린 용접의 이음 전단 강도이고요. P는 최대 인장 하중입니다. FM은 덧붙이판의 양 끝단면에서 8개의 필릿 각 장의 평균 길이를 뜻하며 I는 전면 필린 용접 4개의 평균 길이입니다. 그리고 I.은 측면 필린 용접 8개의 평균 길이입니다. 선생님, 인장 시험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죠? 네, 인장 시험을 하는 방법은 KSB 0801에 규정된 규격에 따라서 표준 시험편을 준비를 합니다. 시험편 크기는 시험기 용량이 50에서 70%로 선정을 하고요. 구조물이나 아변제의 경우 시험편의 채취 위치 및 방향에 따라서 기적 성질이 틀립니다. 채취 방향과 위치를 시험 노트에 기록을 해야 합니다. 취성 재료, 즉 이 단단한 재료는 표면을 연마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시험편의 재질의 변형 또는 가열을 피해야 합니다. 유사 재료의 기계적 물성치를 조사를 해서요. 시험 시 기초 자료로 활용을 하며 시험 재료의 화학 조성, 열 처리 및 가공 이력, 미세 조직에 대한 정보를 조사해서 재료의 결과 분석, 보조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본 인장 시험은 KSB 0802에 규정된 인장 시험 방법으로 수행을 합니다. 그 외에도 이 경도 시험으로는 시워, 로크엘, 비커스가 있고요. 충격 시험으로는 샤리피를 이용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각각의 시험 방법에 대해 선생님의 설명을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핌 시험의 한국산업표준 KSB 0832로 화면에 보시는 표와 같이 나타냅니다. 다음으로 보시는 그림은 용접부의 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용접부의 구핌 시험법입니다. 구핌은 용접부의 표면 구핌, 뒷면 구핌, 측면 구핌 등의 3종이 있습니다. 합격 판정 기준에 따라 정해진 구핌 각도의 크기, 균열의 크기 및 균열의 수로서 용접 결과를 판단하며 영광의 경우에는 구핌 각도의 크기로서 용접성을 검사합니다. 최대 180도까지 굽힘하며 시험 결과의 합격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3.0mm를 넘는 균열이 용접 방향에 관계없이 없을 것,
언더컷 내에 균열이 기공과 연속되고 있을 때 이 전체를 균열의 길이로 합니다. 단 열려양부의 균열은 불문으로 합니다. 3mm 이하일 경우에는 합계의 길이가 7.0mm를 넘지 않아야 하며 기공과 균열의 수가 10개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언더컷, 슬래그, 혼입, 파임 깊이 결함이 없어야 합니다. 충격 시험은 충격적으로 가해지는 외력에 대한 재료의 저항력, 즉 이 점성 강도, 매짐성을 알기 위한 시험으로 이 시험에는 보통 샤르피 충격 시험기 또는 아이조드 충격 시험기를 사용합니다. 충격 시험 결과는 충격 값으로 표시되는데요. 이 충격 값은 단지 충격에 대한 저항력을 대소로 나타내는 척도이며 실제로 충격을 받는 기계 부분은 설계 자료로 도움되는 것이 아닙니다. 금속 재료의 충격 시험에 관한 한국산업 표준 KSB 5522, 샤르피 충격 시험 KSB 5523, 아이조드 충격 시험기 KSB 0809 금속 재료 충격 시험 편 KSB 0810 금속 재료 충격 시험 방법 등이 있습니다. 먼저 이 샤르피 충격 시험을 살펴보겠습니다. 샤르피 충격 시험은 재질의 인성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그림과 같은 원리를 나타내었으며 보통 샤르피 V노치 충격 시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험은 높은 변형률 변화율에서 파단 전에 재질 흡수하는 에너지 양을 측정하는 표준화된 시험으로 이 흡수된 에너지는 재질의 노치 인성을 나타내며 온도에 따른 연성, 취성 변화를 알아보는 데도 사용됩니다. 이 시험은 쉽고 결과로 바로 할 수 있어서 산업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부 시험 결과는 비교 목적만 사용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 아이조드 충격 시험은 충격에 대한 재료의 저항력의 강약을 조사하는 시험으로 진자형이 무거운 추를 시험편에 충돌하고 하중을 주어 시험편 파괴에 필요한 흡수 에너지 대소에 의해 재료의 인성 또는 취성을 조사하는 시험입니다. 이 아이조드 충격 시험기를 사용하여 시험편의 한쪽 끝을 노치부에 고정하고 다른 한쪽 끝은 노치부로부터 22mm 떨어진 위치에 노치부와 동일한 면을 해머로 1회 충격을 가해 시험편을 파단하여 아이조드 충격값을 측정합니다. 사용하는 시험편의 모양은 V노치 시험편으로 KS 규격에는 두 종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도시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도시험은 인장시험과 함께 재료의 기기적 시험법으로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험편을 특별히 필요로 하지 않고 제품이 원하는 부분의 성질을 직접 조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험법으로서 방법에 따라서는 제품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할 수 있어서 현장에 적합한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법은 압입경도시험법, 충격경도시험법, 긁기경도시험법 세 가지로 구별되며 브리넬, 비커스, 로크엘, 쇼어 경도시험 방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경도시험 중에 브리넬 경도시험기 HB는 브리넬 경도시험에서 사용되는 시험 하중을 영구 오목부에 표면적으로 나눈 값으로서 강구 합자를 사용하였을 때는 경도 기호 HBS를 또 이 초경 합금구 압자를 사용하였을 때는 경도 기호 HBW를 사용합니다. 재료의 종류에 따라 직경이 정해져 있는 강구를 정해진 하중으로 시험편에 세게 눌러서 생긴 이 오목한 부분에 직경 및 깊이로 산출되는 경도의 표시 방법, 시험기에는 유압형, 지뢰형, 진자형이 세 종류가 있으며 하중은 4,930N, 7,354N, 9,806N, 29,419N 4종류가 있으며 앞자는 직경이 10mm 및 5mm 두 종류가 있습니다.
HB, 이 브리넬 경도값은 오목 자국 표면적 분의 하중으로 나눈 값을 나타냅니다. 로크웰 경도 시험기 HRB, C는 기준 하중의 표에 나타낸 특정한 모양, 치수의 원추상인 다이아몬드 앞자, 강구 앞자 또는 초경 합금구 앞자를 일정한 기준 하중으로 시험편에 눌러 붙입니다. 다시 일정한 시험 하중까지 하중을 가하여 앞자를 압입하고 재차 기준 하중으로 되돌렸을 때 앞자의 침입 깊이를 최초의 기준 하중을 가했을 때의 침입 깊이를 기준으로 측정하여 그 크기로부터 경도를 측정하는 시험법입니다. 비커스 경도 시험은 대면각 136도의 정사각 뿌린 다이아몬드 앞자를 일정한 시험 하중으로 시료의 시험면에 압입하여 생기는 영구 오목부의 크기로부터 시료의 경도를 측정하는 시험법입니다. KS 시험 하중 0.49에서 490N에서의 시험 방법이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이 시험 하중 9.8N 이하의 시험은 미소 경도 시험으로 구별되고 있습니다. 비커스 경도 시험은 오목 자국 표면적 분의 하중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D2분의 1.8544P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시워 경도 시험 HS는 일정한 높이에서 시료의 시험 면상에 낙하시킨 해모가 튀어 올라온 높이로서 시료를 결정하는 시험입니다. HS는 다음 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HO는 낙하물의 높이며 H는 낙하 물체에 튀어오른 높이를 나타냅니다. 네, 끝으로 피로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료가 인장 강도나 항복점으로부터 계산한 안전 하중 상태라 하더라도 작은 힘이 수없이 반복하여 작용하면 파괴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파괴를 피로 파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하중이 일정 값보다 작은 경우에는 무수히 많은 반복 하중이 작용하여도 재료는 파단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영구히 파단하지 않은 응력 상태에서 가장 큰 것을 피로한도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임명천 선생님과 함께 용접부 결함 확인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결함이 무엇인지 알아봤고 또 결함의 종류와 결함의 발생 원인 그리고 기계적 성질과 기계적 시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오늘 배운 내용만 잘 기억해 두셔도 현장에서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선생님, 용접부 결함 확인에 대해서 앞으로 용접 마스터가 되실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용접부 결함은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항이라 꼭 용접 결함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접 결함은 치수상 결함, 구조상 결함, 성질상 결함의 분류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치수상 결함의 발생 원인으로는 변형, 용접 금속부 크기의 부적당, 비드 폭이나 덧붙일, 목 두께 등의 과부족으로 발생합니다. 구조상의 결함의 종류로는 기공, 비금속 또는 슬래그 섞임, 융합 불량, 용입 불량, 언더컷 오버랩, 균열, 표면 결함 등이 있습니다. 성질상의 결함의 종류로는 인장 강도의 부족, 항복 강도의 부족, 연성의 부족, 경도의 부적당, 피로 강도의 부족, 충격에 의한 파괴 등 기계적 성질의 불량함과 화학 성분의 부적당, 내식성의 불량 등의 화학적 성질의 불량함 정도입니다. 기계적 시험은 용접 제품의 하중 또는 수압을 작용시켜 그 강도를 시험하거나 용접한 것을 재료 시험기를 사용하여 인장 강도, 압축 강도, 연율, 경도, 충격, 피로, 부핌 등의 시험을 함으로써 기계적 성질 및 결함을 시험합니다.